대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질문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대하는 손님들의 그 질량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제 국내에선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포화 상태니까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스승님께서도 이제 저희가 후진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시고 나라를 선별을 할 때 그 우선순위가 굶어 죽는 나라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해주신 부분도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살다가 오다 보니까 그 나라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들었는데 부유층이 그 나라가 발전이 되고 평민들이 너무 잘 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축적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발전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중소기업이 그런 후진국에 가가지고 뭔가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뭐 존중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그냥 뜬구름 잡는 이념이랑 객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 중소기업들은 해외에 진출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궁금해서 뭔가 기초적인 설계안 같은 게 있으시면 조금 가르쳐 주실 수는 없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도 뭘로 이루어지냐면 오장육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죠? 그럼 인간도 오장육부면은 지구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5대양 6대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5대양 6대주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전부 다 안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장육부잖아요. 그럼 오장육부를 하는 역할이 다 달라. 그럼 지구촌을 만들 때 5대양 6대주 다 달라요. 아프리카가 다르고 저 아메리카가 다르고 다 다르다고 만들어놨거든. 그러면 판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럼 판을 어떻게 지금 성장을 시키냐면 항구로에 지금 나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판에 있고 그 다음에 중층이 있고 상층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상층이 저 서양에서부터 먼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유럽이 지금 못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선진국이 됐잖아. 왜 그러냐면 판도 자체가 전부 다 가지에서부터 성장을 하게끔 돼 있죠. 가지에서 생산을 다 하니까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가지예요. 가지에서 태양의 에너지 받아가지고 가장 우리에게 생산과 기술과 어떤 문화, 문명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 그럼 이쪽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쪽에는 판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 그러면 저 가지에서부터 지금 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성장해야 돼요. 뭘 만들어내냐면 기술을 만들어내야 돼. 그 다음에 지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 다음 그네들에 살아가는 꼬라지, 문명도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모든 걸 지금 만드는 단계가 어디냐면 서양이에요. 그래서 서양이 개척자 시대잖아. 그러면 서양에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려고 그러면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올라야 되냐면은 이쪽으로 다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하층에 있는 에너지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중층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중층에 있는 에너지 전부 다 어디로 올라야 되냐면 전부 다 상층으로 다 올라가야 돼. 이거는 대한민국도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냐면 상층이 30%가 있고 그 다음에 중층, 중상층 지식인이 30%가 있고 하층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확하게 40%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 사회도 마찬 거거든. 사회도 전부 다 상층, 중층, 하층이 있어. 그럼 이 지구촌도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상층 선지구 30%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층이 또 30%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하층이 40%가 정확히 만들어져. 그러면은 하층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놨느냐?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으면요. 처음부터 저 골고루 다 발전해야 돼. 선진국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니까. 근데는 에너지는 뭐냐면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층에 있는, 그죠? 후진국이라잖아요. 후진국 40%가 전부 다 노력을 해가지고 피땀을 흘려가지고 허리띠 좀 졸라매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올려줘야 돼요? 저 중층으로 다 올려줘야 돼. 그럼 중층으로 올려주면 또 중층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또 저 선진국에서 성층으로 갈 거잖아요. 에너지는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거라. 이게 바로 지금 선천시대거든요. 그러면 선천시대 지금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인류가 어떻게 해요? 다 성장했어요. 다 성장이 바로 뭐냐면 88 올림픽 때, 우리가 전 세계 다 들어왔잖아요. 이때 뭐냐면 지구촌이 전부 다 돼서 경제가 성장 발전은 다 끝났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르쳐 주고 난 뒤에 뭐가 지금 만들어지냐면 2010
2013년도 후천 시대가 정확하게 만들어졌거든. 그럼 뭐 2013년도 후천 시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뭔가 세계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가 된 거죠. 어떻게? 선진국 30% 있잖아요. 선진국 30%뭘 갖추고 있냐면 경제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니까. 지식은 다 어디로 들어왔냐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 70%가 전부 다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어요. 인류의 어디에도 지식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데가 없어. 근데 2차 대전 이후로 전부 다 베이비 부모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부모들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훌륭하게만 자라달라고 했었어요. 앞전에는 대를 이어달라 했었는데 베이비 부모가 태어나면서 너희들이 훌륭하게만 자라달라고 했거든. 그 뭐냐면 그런 에너지를 다 받아먹고 성장한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인류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먹고 성장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고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다 만들어낸 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인들을 선진국 30% 갖다 탓하기 전에 지금 누가 지금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 해동 대한민국가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과 에너지를 다 먹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인류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열 수 있는 설계는 누가 해줘야 되냐면 대한민국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지혜를 틀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거든. 왜? 선진국 30%는 경제와 인프라를 지금 갖추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경제를 좀 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하고 그죠? 중동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기업이 엄청난 총수들이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열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멋진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되는 거라. 그러려고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 나오면요. 대기업도 할 역할이 있고 중견기업도 할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도 할 역할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삼성, LG, 현대, 뭐 SK도 있고 이런 대기업 30개 정도가 힘을 합치면요. 중견기업도 거기 같이 따라가고 중소기업도 같이 따라가지고 전부 다 인류 대민산업 화를 할 수 있다니까. 뭘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종에 있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 기술을 갖다 펼치려면 멋진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멋진 설계를 해주던 누가 지금 해냐면 대한민국 홍인과 지식인들이 설계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멋진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면요. 이 프로그램 가지고 누굴 움직이냐면 삼성도 움직이고 SK도 움직이고 현대, LG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거라.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지식인 연구에서 지금 많이 지금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인들이 지금 지식인하고 어떻게 융합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지식인하고 그 다음에 경제인하고 융합해가지고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면요. 세계에 나가서 할 일이 있어. 근데 세계에 나가서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죠. 왜? 융합이 안 돼 있거든. 지식인하고 경제인이 지금 융합이 안 됐어요. 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안 나와. 어떤 대안 프로그램이 안 나오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멈춘 지가 지금 한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지금 작업하는 거야? 우리들이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고 강의하고 지금 법문 만들어서 유튜브 올리는 거거든요. 지식인들이 열심히 지금 작업해서 올려놓는 거라. 그럼 나중에 경제인들이 이걸 보고 나중에 어떻게 투자를 할 때를 만들어내죠. 요거부터 문제 돼야 돼. 이 교육 프로그램을 장착을 안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할 일이 있다. 절대 할 일이 없어요. 왜? 전부 다 물건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냥 수출하려고 지금 먹고 살려고 하거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요. 지금 국제사회에 나가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후진국의 40%이 전부 다 발을 다 담그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나라 인건비가 싸니까 재료값이 싸니까 그 나라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데 지금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원래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교육을 좀 받았다 그러면 그 후진국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수해야 되고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줘야 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기술 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근데 요런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계 진출할 수 있어요? 진출 못해요. 앞전에 나왔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전부 다 어디로 왔냐면 전부 다 후퇴하고 있어요. 전부 다. 문 닫고 다 다시 들어오고 있다니까. 왜? 이 설계를 지금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설계가 없느냐? 지금 설계가 있어요. 멘토와 선생님이 지금 설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기업인들이 보통 어떻게 비메이커다 보니까 지금 융합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융합이 돼야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에 먼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했냐면은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후진국, 저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그 다음 난민 문제들, 그죠? 세계에 있는 총체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네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해결 못하면 절대 너희들이 잘 사는 방법도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대한민국에는요,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살려고 그래. 절대 그렇게 그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뭐부터 좀 풀어야 되냐면, 저 아프리카 기금 문제. 그럼 멕시코부터 세계에 일어나는 좀 난민 문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요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너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 어떻게? 물건 잘 만들어가지고.
기술 개발 좀 멋지게 해가지고 좋은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세계로 수출하려는데 세계의 지구촌은 전부 다 하나도 안 묶어져 있기 때문에요. 후진국이 휘청해버리면요. 전부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중진국도 맞물려 있고 선진국도 맞물려 있고 전부 다 같이 휘청하게끔 만들어놨다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이걸 갖다 깨지 못하고 대한민국만 기술 개발하고 열심히 물건 잘 만들어서 먹고 산다? 절대 지금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되대요? 안 되잖아요. 뭐 요소수 하나 문제도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전부 다 꼼짝을 못 하잖아. 화물차, 디젤차가 전부 다 정지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계가 다 맞물리다는 거라. 그럼 중국에서, 호주에서 이런 것 다 안 풀어주면요. 우리는 요소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기술 개발 안 하고 전부 다 물건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어떻게 수출해가지고 그냥 팔아먹고 사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간에 기술 개발, 기술을 갖다 전수를 안 시켜줬거든요. 그러면 후진국들이 선진국이 주는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성장했다라면요. 이렇게 뭐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절대로 없죠.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불똥이 튀니까 이제 뭐가 지금 개발하려는데 지금 마음 엄청나게 많이 늦은 거죠. 몇 년 동안은 이 파동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30% 아무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자체 내에서 뭔가 기술을 계속 개발해가면서 보유해야 될 게 있고 70%는 그죠? 좀 싸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저기 수입할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입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 30%는 항상 관리하고 있어야 돼. 중국에 쌀값이 싸고 어디에 쌀값이 싸다니까 전부 다 그쪽에 수입해가지고 오고 있어. 근데 30%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30% 나중에 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30%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어야 되는데 70% 어떻게 쌀을 수입해 갔으니까 너무 싸고 좋은 거라. 그러면 계속 농사 짓는 게 이제 농사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안 짓게 되면요. 나중에 쌀 문제 때문에 분명히 문제될 때 있을 거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금값을 주고라도 쌀을 갖다 들어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본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3대 7의 법칙 해가지고 70%는 우리가 수입해가 쓸 수 있는데 30%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유지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소수를 옛날에 개발하고 쓰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돈 안 된다 해가지고 요거 돈만 들어간다 해가지고 개발 안 했던 거거든. 그럼 계속 어떻게 이제 후퇴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이제 압이차가 딱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없잖아. 기술이 없잖아. 그럼 전부 다 수입하고 전부 다 물이 닿겠네. 이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도 살고 중견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려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 누가 깨야 되냐면 지식인들이 이 나라 홍인과 지식인들이 어떻게 설계를 멀찍이 해줘야 돼요. 어떤 멋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경제인하고 융합해가지고 전부 다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 혼자 나간다 절대 안 돼요. 왜? 지혜를 못 들거든요.